용인시 경기도 인구 100만 특례시이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자리한 첨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수지구는 강남 접근성 죽전 학군으로 오랜 인기 지역이고 기흥구는 삼성전자 산업단지와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지, 처인구는 개발 호재와 가성비로 주목받는 지역이죠. 2021년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A 플랫폼시티 개발 삼성전자 투자 호재로 말 그대로 광풍을 넘어선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용인은 이제 서울생활권,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말이 넘쳐났고 수지자의 동백 호반 베르디움 같은 프리미엄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 수십 대 1을 기록했죠. 그런데 그 뜨겁던 용인 부동산 시장,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거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거래,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 이야기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씨 45세, 박지연 씨 42세.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3년 전 이혼 후 중학교 2학년 아들 준호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조용한 거실이 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 역시 비슷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초등학교 5학년 딸 서연이와 힘겹게 버텨왔지만 아이를 재운 뒤 혼자 남은 부엌에 앉으면 늘 공허함에 잠식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인연을 맺었고 천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한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둘은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이제 혼자는 너무 버겁네요. 시간이 흐르며 둘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을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디서 함께 살지였습니다. 민수 씨의 분당 아파트에는 전 아내와의 기억이 깊이 남아 있었고 지연 씨의 일산 아파트에도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의 완전히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그 무렵 민수 씨의 스마트폰에 계속 같은 광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용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선택. GTXA로 강남까지 30분. 용인 플랫폼시티 수도권 마지막 기회. 처음엔 스쳐 지나쳤지만 지연 씨도 같은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 이야기에 둘은 자연스레 용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 처음으로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순간 민수 씨와 지연 씨는 동시에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도로, 깔끔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동안의 아픈 기억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아이들은 금세 밝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공원 너무 좋아요. 엄마 여기 진짜 멋져요. 중개사가 안내해준 아파트는 12층이었습니다. 남양 거실에서 내려다본 전망은 가슴이 탁 트일 정도였어요. 신분당선 성복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닿을 만큼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고 성복초등학교와 성복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도 최적의 환경이었죠. 이 집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전 재산을 합쳐도 빠듯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개사의 다음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GTX 개통되면 15억도 각오하셔야 할 텐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죠. 현금 5억 원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끼기로 한 큰 결정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둘의 마음속에는 같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라면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2021년 7월 민수 씨 가족은 결국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한 아파트 44평 105동 12층. 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방금 느낀 그 설렘이 몇 년 뒤 어떤 시련으로 바뀔지는요. 그저 웃고 있었을 뿐이었죠. 2021년 8월 새 가족의 용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씨는 새벽마다 성복천 산책로를 걸으며 깨끗한 공기를 마셨고 지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희망적인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GTX 개통되면 이 동네 대박 날 듯, 요즘 여기 매물 자체가 없대요. 다들 안 팔고 기다리는 분위기래요. 민수 씨는 그런 글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잘 선택했어.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 만들어준 것 같고. 하지만 2022년 초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이 연일 뉴스에 나왔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2023년 7월 민수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같은 동 2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12억 5천만 원에 산 집보다 3억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3억이라는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죠. 2024년 3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동 11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것이었어요. 불과 한 층 차이인데 그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지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2024년 6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동 10층이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지연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침묵 속에 밥을 먹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는 거 아니죠? 민수 씨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30일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동 3층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것이었어요. 3층이 11층, 10층보다 더 비싸게 팔린 거였습니다. 민수 씨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릴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3층이 저 가격이라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살아나는 건지 그저 일시적인 착시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 씨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3년간 절망뿐이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순간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팔까 말까. 지연 씨는 팔고 싶어 했습니다. 난 솔직히 더는 못 기다릴 것 같아. 여기서 또 떨어지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3년간의 고통이 너무 컸고 더 기다렸다가 또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민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손해였고 무엇보다 아이들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또 떠나게 하는 게 맞을까? 아이들은 이제 동네에 친구도 많아졌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 씨에겐 한 번의 실패 이후 어렵게 만들어온 이 가정을 또 흔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도 이사 간대요. 민수 씨는 순간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그래, 애들은 몰라도 되는 거지. 이무개는 결국 어른 몫이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3층이 10억 4천만 원에 팔린 이 순간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용인 부동산 시장 지금 흐름을 정확히 짚어볼 때입니다. 민수 씨 가족이 겪은 이 충격적인 경험, 사실 용인 전체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용인은 크게 3개 구로 나뉩니다. 수지구는 이미 분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리미엄 주거지, 기흥구는 삼성전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직장인들의 메카, 그리고 처인구는 아직 저평가돼 있지만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 용인 전체가 들썩일 만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GTX-A 노선이 확정되며 구성역과 동탄역이 용인과 직결됐고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여기에 용인 플랫폼시티라는 대규모 개발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용인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도시 개발과 투자 열기가 함께 달아올랐습니다. GTX-A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형 사업들이 겹치면서 용인 부동산 시장에도 거센 기대감이 퍼졌죠. 하지만 2022년부터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식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에 의존했던 투자자들은 속속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급 물량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용인은 신도시 특성상 대규모 단지 입주가 잇따랐고 그만큼 매물이 쌓이면서 시장은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그 여파는 민수 씨 가족이 겪었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장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빠진 자리를 실수요자들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직접 살아야 할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 출퇴근 여건 등을 꼼꼼히 따지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이들이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용인은 수도권 내에서 여전히 가성비가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TX-A 구성역이 개통된 이후 교통 접근성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거리보다 시간이 중요해진 시장 흐름에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GTX-A 구성역과 동탄 연결 지역에서는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공급 물량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곳도 많고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경기 둔화 우려 역시 시장을 짓누르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용인 부동산 시장은 희망과 불안이 맞서는 아주 미묘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의 기회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성급한 기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냉정한 판단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의 용인 부동산 시장은 희망과 불안이 맞서는 아주 미묘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의 기회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민수 씨 가족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김민수 씨 가족은 지금도 그 12층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층이 더 비싸게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복잡한 감정,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고민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 씨가 지연 씨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부동산이란 결국 숫자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동산은 투자이기 전에 삶의 터전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도 인생도 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는다는 것. 그저 조용히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되는 거겠죠. 혹시 지금 부동산 관련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